네, 안녕하세요. 클래리레이트 애널리틱스의 함소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CI와 SSCI의 저널 정보를 확인해서 보실 수 있는 JC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JCR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JCR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코어 컬렉션을 기반으로 해서 저널의 피인용을 기준으로 저널의 성과를 비교해 보시고 분석해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매년 새로운 JCR 버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때 웹 오브 사이언스는 논문을 검색하는 거고 JCR은 저널을 검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코어 컬렉션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의 코어 컬렉션 중에서도 SCI2와 SSCI 두 개 에디션으로 구성되어진 게 JC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250여 개, 그리고 ESI에서 22개의 연구 분야로 쪼개서 저널들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포함 저널 수는 한 11,600여 개의 저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JCR은 2017년도 JCR입니다. 올해가 2019년도인데 2017년도 JCR의 최신 버전인 게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2017년도 JCR이 왜 최신 버전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C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널을 평가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을 여러 가지 지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JIF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임팩트 팩터라고도 흔히들 부르세요. 저널 임팩트 팩터, 그리고 아이겐 팩터 스코어,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로 만들어진 랭킹, 쿼타일, 퍼센타일, 그리고 이미디어스 인덱스 등의 다양한 저널 평가 지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지수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JCR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세요. 먼저 학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출판사에서 또는 에디터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금 JCR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연구자분들이 JCR을 활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JCR을 활용하시는 방법에는 먼저 학회에서는 같은 연구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저널이다라고 하시는 그 저널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학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 수립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저널들을 그 저널에서 논문들이 피인용되는 것을 논문 단위로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커스텀 저널 리스트를 활용해서 저널 성과를 트래킹하고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계속 새로운 저널들도 생기고 있는데 모든 저널을 구독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독 저널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셔서 어떤 저널을 구독할지, 그래서 구독되는 저널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 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나 연구자들의 논문 성과를 어느 저널에 논문이 특허가 됐는지 퍼블리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분석 및 관리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연구 성과가 논문이 어느 저널에 투고를 했을 때 가장 좋게 성과가 날지, 가장 연구 결과가 확산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실 수 있는 투고 저널에 선정하실 수 있는 전략의 수립 기초 자료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과제를 하시면서 성과 분석을 위해서 내 논문을 게재할 저널을 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JCR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저널의 평가 지수 중에서 좀 주요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수이고요. 저널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JCR 연도 직전 2년 동안의 출판물이 인용된 횟수를
저널의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2017년 JCR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하반기에 발표가 됐습니다. 2017년 JCR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보시면 2017년 JCR 연도 직전 2개 연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출판된 논문들 중에서 보시면은 사이터블 아이템즈라고 해서 저희가 아티클과 리뷰 타임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된 논문이 2017년도에 몇 번 이용이 됐는지를 계산하는 값이 평균적으로 계산한 값이 2017년도에 발표된 저널 임팩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 2018년도에 2017년도와 16년도에 출판된 아티클과 리뷰 타입의 논문들이 2018년도에 얼만큼 평균적으로 사이테이션이 됐나를 가지고 저널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서 2개 연도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연구에 영향력이 미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되는 연구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연도에 해당하는 저널 임팩트 팩터뿐만 아니라 5-year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JCR 연도 직전 5년 동안의 출판물이 JCR 연도에 인용된 횟수로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제공이 된 5-year 저널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2016, 15, 14, 13, 12년도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의 출판물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메디어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아티클의 평균값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인용이 되고 있는지라고 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피인용이 된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이고요. 아이겐팩터 스코어와 함께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을 1로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JCR을 이미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JCR을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기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프로덕트로 바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로그인 정보, 도움말, 언어 선택. 언어는 영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은 마스터 서치라고 해서 저널명을 바로 검색하는 거와 저널명을 통한 분석이라고 해서 브라우즈 바이 저널, 그리고 연구 분야를 통한 분석이라고 해서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한 모드로 접속을 하셔도 이제 접속하신 화면에서 들어가신 화면에서 이제 모드를 바꾸실 수 있고요. 좀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널명을 통한 분석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저널들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연구 분야로 들어가셨을 경우에는 연구 분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맨 오른쪽에 커스텀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늘 자주 보는 저널들을 담아서 좀 빠르게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검색해서 들어가셨을 때 보이는 화면을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필터, 그리고 가운데 있는 테이블이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왼쪽에 보시면 위에 지금 박스에 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 to 저널 프로필로 되어 있는데 저널명이라든지 ISN 번호를 입력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보고 싶으신 저널을 그냥 검색하셔서 그 저널을 찾아서 저널의 세부 정보를 보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셀렉트 저널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저널명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지금 좀 특별히 보고 싶으신 저널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필터라고 보시면 되시고 바로 아래에 셀렉트 카테고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 분야를 선택을 하셔서 해당 연구 분야에 어떤 저널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로 해당되는 250여 개의 분야와 ESI에 해당하는 수개물 2개의 분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아래 보시면 카테고리 스키마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로 할지 ESI로 할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셀렉트 퍼블리셔라고 해서 저널사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 저널사가 속해 있는 국가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바로 밑에 박스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당 임팩트 팩터가 3부터 4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보실 수 있는 거와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상위 80% 이상, 80에서 90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보실 수 있는 필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필터를 적용하실 때는 맨 밑에 서밋을 누르시고요. 모든 필터를 해제하실 때는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저널들이 검색되어 있는 결과값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말씀 앞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 5-year 저널 임팩트 팩터, 아이겐 팩터 스코어, 이메디어스 인덱스 이런 것들을 주요 평가를 분석해 보실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디케이터들이 보여주는 게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인디케이터만 나는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검색된 결과에 표의 위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Add journals to new or existing l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기존에 있던 커스텀 리포트의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그런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저널을 담기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커스텀 리포트라고 하면 내 폴더라고 보시면 되세요. 편집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해당 지금 보여드린 테이블을 다운로드를 PDF나 엑셀로 받아서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먼저 JCR을 활용한 분석을 보시면 연구 분야별, 연구 성과별 저널리스트 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피직스 어플라이드, 피직스 컨덴스드 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분야를 선택을 하시고 이 두 개의 분야 중에서 특히 나는 저널 임팩트 팩터,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 어버리지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을 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클릭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해당 두 연구 분야에 있는 저널들을 지금 선택되어진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JCR 같은 경우에는 저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시는 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JCR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널의 세부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업데이트가 돼서 들어가서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저널에 대한 서머리, 약간 요약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네이처가 예시로 되어 있는데 네이처를 보시면 저널의 출판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왼쪽 아래 박스를 보시면은 5년 동안의 저널 임팩트 팩터의 트렌드와 그리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의 퍼센타일의 동향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가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사이테이션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저널에서 나오는 그 논문 형태 중에서 문서 형태 중에서 아티클 타입과 리드 타입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피인용 횟수의 중간값을 보여드려서 좀 더 폭넓게 저널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고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를 계산할 때 쓰여진 아티클과 리뷰 타입의 논문 그리고 이 논문들이 사이테이션이 2017년도에 사이테이션이 된 논문들까지 다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저널에서 또는 논문 단위로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JCR을 구독을 하실 때는 우리 저널이 2017년도에 2015년도, 16년도에 출판된 그 논문들이 2017년도에 어느 저널에서 어느 논문에서까지 사이테이션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뷰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바로 연동을 하셔서 어떤 분야에서 특히 인용을 많이 했는지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논문을 찾아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예전에도 원래 JCR에 있었던 업데이트 되기 전부터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5개년도가 아니라 모든 JCR 연도를 다 보여주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서머리 화면에서 All Years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셔서 우리 저널이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박스 플랫을 보실 수도 있고 저널 임팩트 팩터를 연도별로 다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널 간의 관계도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JCR에서 좀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저널에 투고를 하면 좋을지를 보실 때 이렇게 인디케이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인디케이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메디어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아티클의 평균값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연구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피인용이 된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서 영향력을 평가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든 값이다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킨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피직스에서 컨덴스드 매터 분야의 지금 저널을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이렇게 보라색 박스에 보시면은 지금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21점대, 특히 21.8 이상의 굉장히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고 비슷한 값의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 저널들을 이렇게 세 개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널 임팩트 팩터는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Annual Review of Condensed Matter Physics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이 저널이 좀 빠르게 연구 성과가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이겐팩터 스코어와 제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를 두 개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이겐팩터 스코어는 이렇게 좀 소수점 단위로 보여서 좀 크기가 비교가 되기는 하지만 좀 한눈에 쉽게 보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를 보시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가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임팩트 팩터는 비슷하지만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비교를 했을 때는 세 번째 저널과 첫 번째 저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 연구 결과가 좀 빠르게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을 고려하시고 좀 더 영향력이 큰 저널에 좀 투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는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와 함께 다른 지수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저널들을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특정 저널을 비교를 해서 보실 때 연도별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계속 JCR에 담기면 좋지만 저널에 따라서 JCR에 있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새로 JCR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장 많이 보시는 지수 중에라고 보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고할 때는 뭐 굉장히 높았지만 나중에 퍼블리시가 됐을 때 저널 임팩트 팩터가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이렇게 저널들을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으신 건데 그래서 약간 미래를 약간 예측하실 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렌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을 비교하시는 곳에서 트렌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Select JCR Years라고 해서 트렌드 비교 분석 같은 경우에는 JCR 연도를 다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Select 매트릭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봤더니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굉장히 임팩트 팩터가 높고 2015년도에 살짝 떨어졌다가 결국엔 41점대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굉장히 한 10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2017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올라온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널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투고하실 저널을 선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JCR을 등록하고 저와 함께 데모를 진행을 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실 건데요. 이미 웹 오브 사이언스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그렇게 저희 클래리베이트 다른 프로덕트에 지금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에는 지금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 DB에서 JCR의 경로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사인인이 있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또 해당 기관에 따라서 해당 기관의 이메일 주소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접속을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그 이메일로 코드 넘버가 가게 되고 그 코드를 이제 넣으시면 이렇게 등록 서식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JCR은 데모를 연구 분야별로 어떤 저널을 찾을지, 연구 분야별 저널 찾기, 그리고 저널 지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저널 지표를 이해하고 JC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널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저널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투고 저널을 선정할 수 있는 전략,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분야별 저널 찾기에 대해서 보시면은 현재에도 계속 지금 저널들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봤던 거와 최근에 봤던 거는 정말 저널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는 지금 JCR에 접속을 한 상태고요. JCR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클래리베이트 어널리틱스 위에 보시면 사인인, 레지스터,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막 짧은 틈을 타서 얼른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언어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헬프를 누르시면 지수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수식까지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실 때는 헬프를 누르셔가지고 수식까지 찾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처음에 보여드리면 가운데가 마스터 서치라고 되어 있어서 저널 이름을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 마스터 서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이처라고 쓰시면 제가 생각했던 네이처는 그 빨간색 그 홈페이지 화면의 그 네이처인데 그게 아니라 네이처가 들어간 자매지라든지 네이처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저널을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첫 번째 모드가 브라우즈 바이 저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 세 번째가 커스텀 리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리포트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들어갔을 때와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때 화면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들어가시면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캡처해 놓은 화면과 거의 똑같이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아래 이렇게 검색이 된 거 결과값을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저랑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긴 하는데 우선 제 거를 같이 보시면 저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익숙한 저널이 저는 세 번째 란셋이라는 저널이 좀 익숙하게 보이고요. 이렇게 저널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다시 뒤로 가기를 하셔가지고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네, 이번에는 저널 이름은 하나도 있지 않고요. 카테고리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이코노믹스가 지금 제일 위에 있고 에디션은 SSCI이고 저널 숫자는 353개의 저널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바로 밑에는 매스매틱스 분야고 SCI이고 310개의 저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코노믹스에서 저널 숫자 이렇게 보시면은 까만색 글씨와 약간 이렇게 좀 푸르스름한 글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다 클릭하시면 뭔가가 뜬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바로 저널들 있는 걸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혹시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저널 바이 랭크와 카테고리즈 바이 랭크로 움직인다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들어간 거고요. 여기로 누르시면 브라우즈 바이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 메인 홈에서 어느 모드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홈에서 한번 JCR 처음에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들어가서 저널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 카테고리가 걸려 있는데 왼쪽에 필터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필터, 가운데 이 테이블이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마스터 서치, 이전에 처음 기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마스터 서치가 안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컴페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저널을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빨간색 표시가 있는 요거, 느낌바 있는 요거는 저널 이름이 바뀔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널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셀렉트 저널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널을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 셀렉트 카테고리는 이렇게 드랍다운 하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분야를 하실지.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JCR은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랑 ESI 카테고리 두 개의 카테고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 지금 현재 JCR 연도는 가장 최근이 2017년도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은 JCR 연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과거를 보고 싶어 하시거나 과거를 JCR 연도를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JCR은 SCI-E와 SSCI 두 개의 에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SCI가 선택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를 보여드릴 때 제가 이코노믹스를 선택을 해서 들어온 거라 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바로 밑에 오픈 액세스를 보시면 저널들 중에서 모든 것을 공개한 저널을 오픈 액세스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 스키마,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정한 카테고리인지 아니면 ESI에서 정한 카테고리인지라고 보시면 되시고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는 250여 개 분야, ESI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22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좀 더 세밀하게 연구 분야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저널들은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IF 쿼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널 임팩트 팩터를 4분위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Q1, Q2, Q3, Q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Q1 같은 경우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웠을 때 상위 25% 안에 드는 거. 그리고 Q2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50, Q3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5, 그리고 Q4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100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Q1에 해당하는 저널만 돼도 굉장히 우수한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라고 해서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 이런 식으로 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저널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 저널인지 잉글랜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 레인지는 보시면은 0부터 10까지 범위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10이 넘어가는 그런 좀 굉장히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은 경우에는 맥시멈 값을 설정하지 않으시고 미니멈 값을 10으로 하시면 10 이상의 모든 저널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퍼리지 저널 임팩트 팩터의 퍼센타일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 90% 이상인 것만 보고 싶으시다 이렇게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 지금 제가 한글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클리어 필터를 누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터를 적용하실 때는 서밋, 그리고 필터를 해제하실 때는 클리어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널들이 쭉 있고요. 지수값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결과값이 아마 저널 이름은 똑같은데 이게 오른쪽 이 표 위에 보이시는 요 지수값, 인디케이터의 값이 저랑 아마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결과값 오른쪽 위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인디케이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밖으로 꺼내서 보고자 하는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많이 보는 토탈 사이트라 저널 임팩트 팩터, 5-year 저널 임팩트 팩터, 이미지어스 인덱스, 아이겐 팩터 스코어,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번 저널이 여기 캔서가 들어간 이 저널도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1번이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표 위에 값을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되어 있는 값에 역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색깔도 파란색으로 조금 변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저널 임팩트 팩터 그리고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정렬하라는 뜻입니다. 정렬 기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저널 같은 경우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240이 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연구 분야별로 저널을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카테고리를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로 그냥 진행을 하고요. 왼쪽에 셀렉트 카테고리즈라고 되어 있는 케미스트리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셔가지고요. C로 가시면 케미스트리 어플라이드, 또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랑 케미스트리 피지컬 이렇게 3개 분야를 선택을 해서 서밋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널 수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240이 넘었던 그 저널은 사라진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있었던 란셋도 없어졌습니다. 다른 분야의 카테고리에 있는 저널들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 분야만 된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카테고리 바이 랭크로 봤을 때와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하나의 연구 분야에 있는 저널을 보고 싶으시다 했을 때는 카테고리 바이 랭크로 들어와서 보시면 진짜 편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드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뉴로사이언스 해서 그냥 이렇게 저널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저널즈 바이 랭크로 왔을 때는 이렇게 연구 분야를 좀 멀티로 선택을 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3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중에서도 어떤 저널을 내가 비교해 볼까라고 하실 때인데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6번, 7번 저널 보시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가 지금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굉장히 비슷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 두 개를 클릭을 하셔서 더 비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바로 표 위에 보시면 Compare Selected 저널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제 저널을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처음에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가 왼쪽을 보시면 1번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데 쿼타일과 저희가 트렌드 두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쿼타일 같은 경우에는 JCR 연도를 하나, 그리고 매트릭스, 보시고자 하는 인디케이터를 복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경향, 동향이기 때문에 JCR 연도를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고 셀렉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로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쿼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JCR 연도를 2017년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저널 임팩트 팩터와 밑에 지금 IM 팩터까지 보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냥 클릭해 주시면 다 선택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서밋을 눌러보시면 아이고 지금 잠시 오류가 나서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와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위에 네이처 5번, 6번, 7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2017년도에 복수대로 서밋을 하시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가 이렇게 뜬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저널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저널이다 보니까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타일, 저널 임팩트 서브젝트 카테고리 쿼타일, 5이얼, 이미지 인덱스, 알겠어. 모든 분야에서 지금 Q1에 해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제가 이전에 네이처 케미스트리도 선택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번에 5번, 6번, 7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에 보시면 왼쪽 필터 4번에 보시면 셀렉트 카테고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요. 모든 저널은 하나 이상의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고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저널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네이처 제가 선택한 게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아마 그게 하나가 빠져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셨고 카테고리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저널을 트렌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쿼타일이 아니라 트렌드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OK를 누르시면 이번에는 2017년부터 2013년 이렇게 5년도, 5개년도를 한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가장 많이 보시는 저널 임팩트 팩터 아니면 다른 이제 인디케이터를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서밋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가 좀 연한 파란색, 그리고 진한 파란색이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인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경향을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는 꾸준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오다가 굉장히 2015년도에는 차이가 많이 났다가 2017년도에 조금 극복했다가 지금 현재는 값이 거의 비슷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해당 저널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로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지금 검색이 되어 있으니까 JCR에서 그 저널에 어떤 정보까지 보여드리는지를 보여드리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가서 다시 할게요. 홈에서 다시 들어오시면 제가 검색해놨던 결과가 있고 6번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 새로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JCR에서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속 검색이 되고 있고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ISSN 넘버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디에서 지금 이 저널이 출판되고 있는지 그 소속 국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JCR에서 줄임말,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즈에도 확인이 되어 있고 케미스트리 피지컬, 나노사이언스 앤 나노테크놀로지, 머티리얼 사이언스의 멀티디스플리너리, 피직스에서 어플라이드, 피직스에서 컨덴스드 매러 이렇게 해서 6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널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1개 이상의 복수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카테고리는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또 보시면 이 저널이 어떤 업무로 출판이 되고 있고 이슈가 1년에 몇 번 발행이 되는지 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박스 이게 요약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21.950이 이제 최신 버전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그래프들의 색깔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막대 그래프는 여기 막대 그래프는 저널 임팩트 팩터이고요. 위에 지금 이렇게 닷대가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퍼센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각 해당 연구 분야에서 지금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7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으니까 그 7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퍼센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가져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시면 2013년도의 저널 임팩트 팩터와 각 카테고리의 퍼센타일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퍼센타일이 지금 다 굉장히 겹쳐서 안 보이세요. 그럴 때는 여기 그래프 아래에 저널 임팩트 팩터에 이렇게 커서를 올리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 값 그리고 주황색 이렇게 보시면은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에서 퍼센타일이 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케미스트리 피지컬 분야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변하는 거를 해당 이렇게 보고 싶으신 데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거기 것만 두드러지고 거기에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이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은 지금 주황색과 초록색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서를 제가 아티클 사이테이션 매니라고 여기 해당하는 값을 올렸는데요. 아티클 타입의 지금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서 출판된 논문들 중에서 아티클 타입의 사이테이션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리뷰 타입의 중간값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리뷰 타입이 좀 사이테이션이 좀 많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커서를 1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서는 44개의 아티클이 한 번 사이테이션이 됐고요. 리뷰가 하나 있었고 다른 기타 타입이 2개가 사이테이션이 한 번 된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 왼쪽에 계산한 값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분모값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시는데 이걸 보시면 위에 보시면 사이터블 아이템즈 인 2016과 2015년도는 2,140개의 논문이 있었구나.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서 보실 수 있고 해당 논문들 중에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바로 여기 지금
40개의 논문 옆에 보시면 사이테이션 인 2017로 되어 있습니다. 46,000번 이상, 거의 47,000번 가까이 사이테이션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분자로 옮겨간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각 저널들이 있습니다. 악스 어플라이드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3,200번이 넘게 지금 사이테이션 이 저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학회에서는 논문 단위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른쪽 박스 위에 지금 보시면은 Show All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악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앤 인터페이스에 3,228번이 됐으면 여기 플러스에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해당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지금 사이테이션이 16번이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플러스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그 16개의 16개에 해당하는 논문이 어떤 것인지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보실 수 있고 지금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밑에 내리시면 인디케이터의 키값, 먼저 이렇게 좀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저널 소스 데이터 2017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JCR이 이제 올해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하반기에. 거기에 2018년도 버전은 2017년도와 2016년도에 출판된 아티클과 리뷰 타입인데 그게 몇 개가 있는지 그 소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티클은 이만큼, 리뷰는 이만큼 있었고 컴바인 했을 때 몇 개고 뭐 아더스도 있다 뭐 이런 거 계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저널에 어느 나라에서 논문을 많이 썼는지, 나라별, 그리고 어느 기관인지, 그리고 기관별 해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한 저널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널 소스 데이터 2017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클릭 히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리고 클릭 히어를 누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쭉 올리셨을 때 올 이열들을 누르셔도 이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이제 화면으로 이제 바뀌어서 가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그러면 제목과 기본 정보들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바로 이전 화면에서는 5개년도만 보여드렸고 좀 작은 인디케이터들,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숫자가 좀 적었다면 모든 해당 연도와 쭉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97년도부터 있었고요. 그 해당하는 그 JCR 연도에 해당하는 모든 인디케이터들의 값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2017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14년도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맞게 좀 값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밑에 있는 값들이 보시면은 소스 데이터, 서머리에서도 있었던 소스 데이터, 2017년도에 해당한 소스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랭크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를 보시면은 퍼센타일과 쿼타일과 그다음에 랭크를 보실 수 있는데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 이 7개를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쿼타일 값, 랭킹 값, 그리고 퍼센타일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ESI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사이테이션 넘버를 그리고 박스 플랫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랫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박스 플랫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가장 위에 있는 이 기다란 막대기, 이 막대기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의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박스를 보시면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 이 분야에서는 이 박스를 기준으로 이 까만 선, 가운데 있는 까만 선이 중간값, 그리고 여기가 Q3에 해당하는 값, 박스 위에 표면이 Q1, 맥시멈 값, 미니멈 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맥시멈과 미니멈 값은 오른쪽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금 저널 릴레이션십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는 좀 로딩이 조금 늦게 되는데 사이팅 데이터와 사이티드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으세요. 사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가 어느 저널에 많은 논문, 어느 저널을 많이 인용했는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사이티드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를
많이 인용해간 저널들에서 저널들 간의 관계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서 가장 많이 인용해간 게 아무래도 이거네요. 악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앤 인터페이스 이 점에서 가장 많이 갖고 간단하게 이 저널의 저널 임팩트 팩터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JCR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특정 저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저널로 비교를 하지 말고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놓았던 게 지금 아마 똑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세 개의 연구 분야였습니다. 케미스트리에서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플라이드, 그다음에 피지컬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임팩트 팩터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7부터 9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7부터 9까지 있는 거 필터를 통해서 서밋을 눌러보시면 전원 숫자 굉장히 많이 바뀐 거 보이세요?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4번, 2번, 6번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정한 다음에 또 컴페어 셀렉티드 저널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똑같은 화면인데요. 왼쪽에 1번을 보시면 쿼타일 또는 트렌드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4개년도에 저널 임팩트 팩터 서밋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3개의 저널을 선택했는데 2개가 보이는 이유는 카테고리가 3개였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겹치는 거. 어떤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 셀렉트 카테고리즈를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필터를 바꿔서 보실 땐 서밋을 하시면 거기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저널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홈으로 가서 이번에는 저널을 검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클리어 필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여기 보시면 모든 필터를 적용을 해지를 하시고 셀렉트 저널을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악스 나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악스 나노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또 다른 저널, 다른 거죠. 악스 또 뭐 있을까? 네이처 한번 해볼게요. 네이처를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2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밋 버튼을 눌러보시면 해당 저널만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을 직접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 분야로 좁혀가서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 범위라든지 퍼센타일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늘 보는 저널이 나는 악스 나노입니다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셀렉트 하나만 하시던가 다 보고 싶으시다 면 셀렉트 5를 누르시면 가운데 표 중간에 보시면 Add Journals to New or Existing L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New 리스트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눌러서 보실 수 있으세요. New를 누르셨을 때는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날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라고 하시면 성공했다고 뜨고요. 이때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크 밑에 보시면은 폴더에 플러스 모양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날짜 폴더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JCR로 이제 저널 바이 랭크로 들어가서 그 담아놓은 저널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바로 화면이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우선은 2개 있는 걸 모두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화면이 똑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또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마크 아래 보시면 다운로드를 이렇게 누르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비교도 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JCR 온라인 강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